월요일의 코너 돈 되는 경제법 시간 법무법인 이연 정수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5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2025년까지 이 연평균 26,000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규제 완화가 좀 되나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이게 이제 되면 앞으로 재개발 지정 구역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오는 9월 서울시의회는 임시회를 열어서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방안을 담은 2025년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다루는 해당 위원회가 오는 9월 8일 안건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것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이번 임시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 다음 달 9월로 예정돼 있는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공모가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네. 이 향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갈수록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구역으로 지정되는 데가 이제 서울 안에서 많아질 거고,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실 테니까요. 자, 오늘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제 우리가 어떤 제도들을 좀 알아두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일단 재개발 재건축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네, 우선은 재개발의 경우에 지자체에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한 다음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게 되고, 그리고 시공사가 정해진 이후에 분양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시는 조합원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거주는 하지만 조합원이 되지 않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착공을 하시기 전에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철거와 착공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양을 신청하신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신 분들은 입주 전까지 이제 잠깐 살았다가 다시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잠깐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비조합원 분들은 그 구역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완전히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자격 요건에 따라서 지원되는 돈이 이주비, 그리고 이사비, 주거 이전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나 처음에는 단어만 봐서는 차이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주비, 이사비, 주거 이전비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거니까 일단 저희가 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자, 먼저 이주비가 어떤 건가요? 네, 이주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공사를 위해서 이주 기간이 정해지면 정비구역에 살고 있는 조합원 분들이 입주 전까지 잠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을 이주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주비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이제 돈을 빌려와가지고 조합원에게 이제 무이자 또는 일정 비율로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반포주공 1단지가 이제 이주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여서 주변 지역에 굉장히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사해야 하는 조합원분들이 전세금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형태로 이제 이주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분들이 뭐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현재 보유한 재개발 지역 내 주택 시세가 15억 원을 넘는 경우에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 정부는 또 재개발을 또 독려하는 측면에서 1주택자로서 조합 설립 인가 고시 이전에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둬서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도 두고 있긴 하지만 이주비 마련 부분이 요새는 전세금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사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고 실제로 뭐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사하기가 더 힘든 게 뭐 아이들은 전학 가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면 그 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그 동네에 있어야 이제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주거 이전비 그리고 이사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주거 이전비의 경우에는 이런 조합을 원이 되지 않고 이제 떠나시는 분들을 소위 말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어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그 건물의 소유주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유자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2개월 분의 주거 이전비를 지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구 안에서 공란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만 4개월 분의 주거 이전비를 가구원 수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빌려주는 돈이다.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 동안 어쨌든 나가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빌려주는 돈이고, 주거 이전비의 경우에는 이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네. 발생한 거에 대한 보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사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빌려주는 돈이라기보다는 지원되는 돈인데,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그 사업구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이사를 하게 된다는 점이 증빙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이사비를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이전비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보상 금액인 거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인 거고, 이사비는 말 그대로 정말 이사하는 데 대한 비용을 이제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좀 글들을 검색해 보니까 이게 조합에 계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조합원은 아닌데 거기 살다가 이사를 나가셔야 되는 분들 사이에서 좀 이런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실제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대상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지금 판가름 나는 데서 이제 좀 분쟁이 생기고, 실제로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지 이런 걸로 좀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뭐 조합 측에서는 빨리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나가줘야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일단 나가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만약에 그럼 실제로 주거 이전비가 다 지급을 내가 받기도 전에 아직 주거 이전비를 안 받았는데 빨리 좀 일단 나가주면 나중에 뭐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를 주겠다.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습니다. 네, 보통은 조합에서는 이런 금액에 대한 뭐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해당 뭐 그 대상자인지의 다툼이 있거나 네. 이런 경우에 법원에 이제 공탁하는 식으로 법원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상대방은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경우에 법원에 100만 원을 그냥 공탁을 해놓고 우리는 돈을 법원에 가져다 놨으니 찾아가라라는 방식으로 하면서 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최근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중요한 결론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주택 재개발 조합이 사업 구역 내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을 이제 조합에 넘기라라는 인도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네. 이 조합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현금 청산 대상자나 아니면 세입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넘겨라, 그 집을 나가고 넘겨라라는 거죠. 네.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주거 이전비랑 이사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익사업으로 갑자기 자신의 주거 또는 집을 잃게 되는 사람의 주거 공간을 인도하기 전에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재산권도 보장을 해주고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네. 따라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지급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집을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앞서 변호사님도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알기로는 이 주거이전비라는 것 자체가 토지보상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조합하고 거주자들 간에 법적으로 엄연히 명시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툼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네, 특히 정비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이 어디까지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랑 법원 간에 아예 다른 결론을 같은 조문에 대해서도 그 해석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토지보상법 그 자체에 따르면 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에 그 공란공고일 기준 3개월을 기준으로 실제 거주한 사람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라라고 네.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요 문구 중에 세입자라는 것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입자라고 하면 보통 어떨 때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라고 통상 사용을 할까요? 세입자라고 하면 뭐 전세로 사시는 분이나 월세로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저희가 세입자라고 하지 않나요? 네네. 보통 이렇게 돈을 내고 새 들어 산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새 들어 사는 사람을 칭한다고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이제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는 한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신 집에 새 들어 살면서 사실 부자가 아니니까 전세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을 안 하신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세금도 20년 전에 지급을 한 것이어서 옛날에는 또 은행 전산이 지금처럼 잘 돼 있지가 않아서 이체 내역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경우인데요. 네. 이분의 경우는 또 경제적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트럭 운전을 하시면서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유상세입자로 서류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서 주거 이전비를 조합으로부터 지급 거부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개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렵게 무상거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아니면 이런 특수한 경우로 부모님 집에서 새 들어 살았는데 관련 서류가 미비해서 주거 이전비 지급을 거부당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요 세입자 해석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새 들어 사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무상으로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상황엔 더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급할 필요성이 더 커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주거 건축물의 그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이전비는 사실 세입자의 조기 이주, 그러니까 빨리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빨리 나감으로써 이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는 이런 정책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또 주거 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어려움을 갑자기 겪게 되는 이런 세입자들에게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 법원은 판례를 통해서 이런 지원의 필요성은 사실 무상거주자 역시 유상거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세, 월세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과 다르지 않아 보이고 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무상거주자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유무상을 가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작년 12월 11일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유무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조문이 명문 규정으로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으로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작년 12월부터는 이제 유무상에 상관없이 네,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주거 이전비, 이사비 정확히 잘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잘 챙겨두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이
유상이냐 무상이냐인 부분은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향후에는요. 네. 하지만 나와 우리 식구들 가구원 수만큼 계산해서 명목 생활비 통계청 기준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 곱하기 뭐 4명이면 4명 이런 식으로 주거 이전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남 공고인 기준으로 3개월 실제로 몇 명이 거주했는지가 받아가신 돈에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데요. 네. 제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게 전입신고 문제로 잠깐 필요이해서 할아버지 한 1km 정도 되는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전입신고를 주민등록상으로는 옮겨놓은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기 집에 살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서는 그 3개월 기간 안에 전출이 됐기 때문에 연속해서 3개월 동안 살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주거 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상황도 있었는데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는 주민등록 기준보다는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녔던 병원 진단서에 적힌 실제 주소라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주소 아니면 뭐 아이들이 이런 뭐 토익 한자 급수 자격증 같은 것도 이제 따면서 주소를 기재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기재된 주소라든지 아니면은 전기, 인터넷, TV 요금 납부 내역 같은 것 만약에 그게 뭐 성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납부 내역 같은 거를 제출을 해서 실제로 거주했음을 정확하게 증명을 하셔야 그 가구원 수만큼의 주거 이전비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나 이런 학군 주소지 때문에 잠깐 뭐 필요에 의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아이들이 우리 집에 살았다는 이런 기록 같은 증거 같은 것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챙겨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3개월이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서 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맞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남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속 실거주하였으면 됩니다. 그 대법원에서도 보상 내용이 그 3개월 기준으로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 이전비를 청구를 바로 하실 수가 있고 네.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 고시일까지 계속해서 거주를 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사비도 마찬가지고 그 공람공고일을 확인하셔서 내가 3개월 이전에 실거주했다라고 하시면 해당 가구원 수만큼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3개월 기준으로 계속 실거주했으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재개발 지역의 뭐 이주비, 주거 이전비, 이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알아봤는데 자, 뭐 지금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이게 좀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되는 그런 분들께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좀 꼭 챙겨라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주비의 경우에는 최근 대출 규제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본인의 이주할 곳의 비용 대비 대출 가능 여부를 꼭 확인을 미리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의 경우에는 가구원 전체의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준비하셔서 실거주한 가구원 수만큼 그 상당한 금액을 꼭 챙겨가실 수 있게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이현 정수연 변호사였습니다.